천재교육의 봄눈 오는 밤 황인숙의 작품인데 자습서 예습하기 한번 해보자.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예습을 하는 건지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우선 첫 번째로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작품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출제를 좀 해야 되겠어 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가로 묶어주시고 되고, 나는 이제 여기다 형광펜을 이렇게 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방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또는 내가 질문을 하거나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도 형광펜을 이렇게 쳐놓을 거야. 하지만 또 하나는 위에다가 이거는 찾아볼 것, 이렇게 찾아볼 것이라고 빨간 거를 칠 거고, 이런 개념은 좀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거는 파란 거를 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냥 따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치? 한번 보자. 자, 시가 나와서 시 읽어봅시다. 봄눈 오는 밤. 이 시는 봄날에 내리는 눈과, 자, 봄날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그늘 막고 서 있는 나무, 자, 나무가 있는데 바로 막고 서 있고요. 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찾아야 되는데 시를 먼저 읽지 않고요. 여기 작품 개관 읽고 오른쪽을 읽어볼게. 참, 너희 자습서는 이 개념이 맨 뒤쪽에 있어. 여기 원래는 여기부터 읽는 게 좋기는 해. 여기부터 읽고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한데, 우선은 뭐 앞에 부분 읽으면서 뒤에 거는 정리를 좀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자, 봅시다.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니까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 다음 시에 대한 갈래 성격에 대한 특징 해놓고 이렇게 5개를 다 쓰는 거. 자, 그러고 봤더니 자유시, 서정시가 있고 밑에 보니까 심미적이다. 이런 단어들은 내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단어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주면 좋죠. 심미적, 감각적이다, 그 다음 서정적이다. 제재는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 그렇지,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 위에 제목 보더라도 그죠? 밑에 나온 거 보니까 중요하게 표시는 안 해도 되겠다.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 얘기했고요. 의인법, 중의법. 의인법 같은 경우는 화류법과 구별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표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중의법 같은 경우는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 그러니까 요거는 새롭게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읽다 보니까 나는 중의법을 너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뭐 해야 돼? 그렇지, 프린트 요청. 질문을 나한테 해주면 돼. 내가 이거 모르겠으니까 요거와 관련돼 있는 프린트나 영상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시각적이고 역동적 이미지, 뭐 시각적인 것도 쓰이고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 방법들 좀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문제로 출제될 때 이런 부분들 나오겠네. 심미적이다, 감각적이다, 의인법을 사용했다, 중의법이 사용됐다, 시각적, 역동적은 감각과 또 한번 연결해서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 지금 이 파란색은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럼 이제 왼쪽 한번 잠깐 보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봐, 시에서. 그래서 가문눈의 다양한 해석. 그럼 여기는 표시가 돼야지. 가문눈의 다양한 해석. 다양한 해석이라는 거는 바로 뭐다? 그렇지, 중의법일 수 있겠지? 학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가문눈의 의미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가문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시간적 배경 밤. 봄눈 오는 밤이니까 시간적 배경은 당연히 밤이 될 거야. 시적 화자가 설정한 시간적 배경인 밤은 시의 고즈넉한 분위기, 더욱 고조하고 하얀 눈과 대비되어, 이런 거 중요하지, 그지? 하얀 눈과 대비되어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한다. 그러면 하얀 눈과 대비돼서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이다. 그럼 밤은 하얀 눈과 대비가 된다. 자, 그럼 내가 대비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 왜 대비지? 밤, 어둠, 그 다음 하얀, 이건 밝음, 이런 의미인가? 라고 생각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이란 의미가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언어는 명백한 의미 전달이 중요하지만 문학의 언어는 정서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의미를 짓는 시어들은 시의 내용과 의미를 풍부하게 만든다. 자, 요거는 기억해. 자, 표현 방식을 찾았을 때 너희들 질문을 많이 안 하는 친구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그냥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 그게 아니라 1번 중의법의 개념을 이해했어. 개념 공부 한번 할 거고요. 두 번째, 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예시를 드러낼 거야. 그래야 앞에 공부했던 개념에 대한 뭐가 가능해지니까 이해,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가 기본 공부야. 자, 그럼 학교에서는 요 문제를 내겠지.
자, 중이법처럼 보이지만 중이법이 아닌 케이스 맨날 얘기하는 거야. 중이법이 아닌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이법이 맞는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됐죠? 또는 중이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각각 구별해서 그죠?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특성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까지만 공부하고 공부가 됐다가 아니라 항상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노트 정리가 돼야 돼. 요거는 잊지 않도록 하자. 자, 시구가 있어. 뭐 시구는 나중에 본문 보고 해도 되는데 미리 그냥 다 읽어보는 거야. 나오는 것들은 다 읽는다는 느낌으로. 알겠죠? 마른 풀들이 발치가 하얗다. 그게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네. 그지? 발치가 하얗다. 자, 나무 아래 눈이 쌓여 있지만 풀들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내리진 않았다는 걸 나타낸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발치의 뜻,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 너의 예쁜 감은 눈, 의인법 중, 여기 나오나 보다. 그치? 여기네. 이 부분이 거긴가. 너의 예쁜 감은 눈, 중이법 옆에도 써 있죠. 나중에 읽으시면 되고요. 자, 나무의 감은 눈을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드러낸 부분. 나무의 감은 눈을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드러낸 부분이다. 아름답다고 본 거죠. 나무를 너라고 부르다. 나무를 너로 그럼 의인화가 된 거지. 나라도 그럴 것이다. 어디야 이거는? 여기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내 예쁜 감은 눈, 퍼붓는 봄눈 이렇게. 자, 봄눈이 나무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듯 퍼붓는 모습에서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공감하는 표현. 나라도 그럴 것이다가 공감이래. 감탄사 오, 느낌표를 통한 영탄. 눈에 대한 감탄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대상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겠다. 그죠? 넘겨서 본문 정리. 이 시의 내용. 일연.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 실제로 본 거래.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 화자가 상상한 내용이네. 그래서 우리 요거 기억나지? 실제로 본 것과 상상한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 거. 됐어? 자, 그래서 실제로 본 거는 봄을 맞고 있는 나무고 상상한 내용은 나무의 예쁜 감은 눈과 나무의 눈에 입을 맞추려는 봄눈이다 라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눴지. 이 시에 나타난 눈의 의미, 아까 눈이 중의성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자. 눈,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 눈, 이건 하늘에서 내린 눈이네. 시간적 배경, 초봄을 드러낸다. 시간적 배경 당연하겠고요. 나무의 눈에 입맞춤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눈이 나무의 눈에 입맞춤으로써 그 아름다움의 감탄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야. 됐죠? 나무에 대한 아름다움. 자, 눈이 이번엔 어떤 눈이냐면 요 눈이네. 사람 눈. 또 하나의 눈은 새싹. 그죠? 새싹. 시적 화자가 예쁘다라고 표현하며 감탄하는 대상이래. 요 눈이. 자, 나무가 눈에 덮여있는 모습의 아름다움이다. 요 눈. 밑에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눈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는 나무가 눈에 덮여있는 모습이 아름다움. 요 눈은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싹.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다. 그러면 요거는 우선 눈의 의미를 하나, 둘 크게 1, 2로 나눠주고 다시 요 눈과 눈을 다시 나누는 거지. 2-1, 2-2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의미는 나중에 본문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들어올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가볍게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이 쓰이고 어떤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지. 자, 이 시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네. 나무를 너라고 부른다. 딱 봐도 의인화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너라고 부름으로써 한편 눈을 감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의인화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시구.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너의, 그렇지 너. 이런 단어들이 의인화.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눈이 나무 위로 퍼붓는 모습을 의인화했다. 나무 위로 퍼붓는 모습. 줄다름 쳐온다. 내 감은. 요것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그죠? 네, 요런 얘기. 줄다름 쳐온다.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중이법. 나무의 눈은 눈과 눈을 모두 의미한다. 여기가 중이법이네. 그지? 올라가서 여기 중이법. 됐어? 자, 대상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한다. 이거 도노법이래요. 그죠? 부르는 거. 대상을 부르는 거. 도노법. 영탄. 나무의 눈과 퍼붓는 봄눈에 대한 감탄.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봄눈. 이런 것들 영탄이 되겠지. 자, 뭐 문제들도 한번 쭉 읽으면서 특히 보기 나오는 건 보기까지 정확하게 알아도 눈은 동음의어로 감각기관을 뜻하는 눈 또는 나무의 싹을 탄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음의어가 나오는 이 부분이 중이법과 관련이 있어.
됐지? 그래서 나중에 뭐랑 구별해야 돼? 오케이, 굿. 요거랑 구별해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시험으로 들어간다면 개별적인 문제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언어 유희와 동음 이역 구별해서 정확하게 뭐를 찾는 거? 중의법을 찾는 거. 됐지? 예, 요런 게 아마 나오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물어볼 것들 하면 돼.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지금 쓸 수는 없어. 그지? 근데 이건 동음 이역 정도까지는 읽어주시는 게 좋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학습 활동. 자,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해보자. 실제로 본 거, 아까 했던 거 아니겠지? 실제로 본 거는 나무들이 눈을 맞고 있는 거고요. 화자가 상상한 건 나무들이 예쁜 눈을 감고 있다. 예쁜 눈, 사람의 눈처럼 이게 눈, 그죠? 눈.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죠? 3회에서는 바로 뭐 새싹 그거 나타낸 거지. 눈송이들이 나무에 감은 눈에 감탄하며 입맞춤한다, 그죠? 감은 눈에 감탄하며 입맞춤한다. 자, 그 다음에 짝과 의논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천천히 읽어. 이런 것도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찾는 문제네. 이연과 사면의 감은 눈은 무엇을 뜻할까? 나무가 봄밤에 눈을 맞으며 고즈넉해 서 있는 모습을 눈을 감고 있다고 의인한 표현이다. 아, 그러니까 나무가 봄밤에 눈을 맞으며 고즈넉해 서 있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렇지. 눈을 감고 있다라고 의인화한 거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 겨울 동안 나무에 고이 길러오다 봄을 맞아 곧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새싹. 아, 보인다. 새싹. 됐죠? 나중에 요런 부분들하고 관련 있는 거,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관련 있는 요런 시들을 주제 연계로 좀 봐야 돼. 요런 것들은 뭘로 출제? 보기로 출제. 너희 학교는 보기가 뭐로 많이 나왔었다? 시로 많이 제공이 됐었죠. 시를 주고 그 다음에 시와 구별해서 같이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거. 그래서 요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요 보기가 뭘로 많이 나온다? 그렇지. 작가론 또는 작품론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나오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화자는 왜 감은 눈이 예쁘다고 표현하였을까? 자, 감은 눈이 왜 예쁘다고 표현했을까? 고요하게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이 명상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서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요하게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은 명상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파릇파릇한 새싹을 품고 있는 나무에서 이거 파릇파릇 새싹을 품고 있는 나무. 됐어? 그다음 눈송이들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한다고 표현한 까닭은 화자가 그랬던 것처럼 공감이지. 눈송이들도 나무들의 감은 눈에 감탄하고 예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찬이란 단어는 앞에는 없었는데 바로 튀어나왔죠. 처음에 얘기는 했었는데 예찬적 태도 이런 것들도 그렇죠. 태도 연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찬이 나오는 시들도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거야. 자, 이번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이건 표현 방법 정리하는 거네. 의인법, 중의법, 도노법, 명탄법. 자, 의인법 같은 경우는 뭐랑 또 구별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화류법. 예전에 그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 이쪽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말씀도 웃지 않아도 못내 좋아한다. 말씀 웃음이 없어도 못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산에 대한 이야기거든.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말을 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좋아요. 이 얘기인데 원래 이 산의 모습을 과묵한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의인화가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가끔 어떤 쌤들 중에서는 그렇게 있더라고. 학교 내신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말씀도 웃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산은 소리 낼 수 없다. 그래서 의인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의인법으로 놓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옛날 학교에서 한 번은 의인화가 아니라고 했던 어떤 극소수의 학교가 있기는 했어. 이건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됐지? 의인화로 보는 게 맞고요. 학교에서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겠지. 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의인법은 맞다. 이렇게. 이런 문제 찾는 거야. 그래서 의인법과 화류법을 구별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의인법이 맞느냐 틀리냐를 찾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 좀 알아주시고요. 읽으면서 이제 내가 모르는 거 찾는 거야.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다 질문하시면 돼. 막 여기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있는 표현 방법 다 주세요. 그럼 프린트 줄 테니까. 그지? 프린트 갖다 놓고 영상 쭉 들어주시면 돼.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 이 시를 감상하면서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낀 구절을 찾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두문과 활동. 뭐 근거만 찾으면 되겠다. 봄눈 맞는 나무들, 봄밤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요게 심미적인 거야. 이런 게 심미적. 이런 것들이 심미적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다음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나무들이 눈을 감고 서 있는 장면을 떠올리니까 참 아름다워. 그죠?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나왔었죠. 어디 있었죠? 여기. 그지? 고즈넉하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그걸 감고 있다. 그거는 명상하는 모습에 잠겨 있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눈송이들이 줌다름쳐 온다. 내 감은 눈에 입맞춤하려고 눈송이들이 나무에 감은 눈에 입맞춤을 한다는 상상이 낭만적이다. 뭐 이렇게 나무들은 너 이렇게 표현한 거. 이어는 각행이 모두 니은으로 시작하는 두운이나 이런 것도 알아둬야지. 그지? 나중에 설명은 다 할 겁니다. 두운이 나타나 있다. 운율이 잘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이 느낌이 내용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대. 너의 예쁜 눈 좋아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랐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 각각의 선택지들이 틀린 건 아니니까 요거를 학교에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할 거야. 너의 예쁜 눈은 좋아하는 사람의 눈을 감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의인화, 그죠? 연상하면서 의인화시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선지로 이용하는 그 특성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해 갔어요? 자, 그다음 봄눈 오는 밤은 이제 해설 읽어봅시다. 봄눈 오는 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지?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섬세한 마음을 표현한 시다. 1연에서는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했고요. 눈 내리는 풍경의 고즈넉한 분위기. 2연에서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 3연에서는 그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눈이 줄다름쳐 온다고 상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무가 있고 원래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가지에 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죠? 감동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네. 한번 보자. 자, 자신도 눈처럼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감은 눈의 눈은 의인화된 나무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앞에서 했던 거네, 그지? 의인화된 나무의 눈. 새로 막 터져 나오려는 초목의 싹을 뜻하는 눈. 감은 눈이란 시구는 앞의 경우라면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 뒤의 경우라면 나무의 눈이 봄을 맞아 막 싹을 들여가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있나 볼까요? 황인숙 시인은 한 인터뷰에서 내가 시인이라 참 다행이구나 하고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같이 말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게 어떤 미적인 태도를 갖게 해준 측면이 있달까? 내가 이제는 젊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전문직을 가진 적도 없지만 신이라는 것이 내겐 젊지 않은 시간도 견디게 해주는 직업 같기도 하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순수한 기쁨 같은 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기쁨이라거나 이런 거 말이야. 아마도 내게 시는 그런 것 같다.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 이게 그거 같아요. 이 시에서.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어떤 모습이지? 눈 내리는 풍경 속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눈이 맞는 이 모습 자체가 그냥 어떻다. 그렇지,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겠지. 이 자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여기 같아요. 봄눈 온다라는 게 있고요. 춘설이 있지? 자, 요거 우리 했었다. 춘설. 이게 춘설. 요게 출제 포인트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지? 춘설이 출제 포인트니까 요거 해법 Q 다시 한번 갖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 비교하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비교하는 것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것도 정리해. 이해 갔니?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의 대상 뭐 예찬하는 거 요것도 좀 기억해야 되고 나중에 한번 묶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알겠지? 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제재 정리하기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힘에서 봄꽃 요거 나올 거예요. 한민복 봄꽃 요건 따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읽어주기는 같이 다 읽어주셔야 돼.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시 서정시 읽어주시고 아름다운 봄꽃의 힘. 그래서 이 시는 봄꽃이 부드러운데 가진 힘을 노래했다. 봄꽃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대.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비유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자, 이 시에서 꽃을 침에 빗대어 표현해. 꽃을 침이라고 표현했나봐. 그죠? 봤더니 꽃을 사람을 찔러 몸의 상처를 치유한 침에 비유한 것은 꽃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선하게 하여 삐거나 부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침. 그지? 이게 바로 뭐한 거? 그 마음을 치유하는 힘. 즉 꽃을 침에 비유함으로써 부드러운 것, 아름다운 것이 가진 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다. 자신의 주변에서 이 꽃침 같은 사람 찾으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읽느냐, 읽지 않느냐라는 게 어떤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뭐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인지,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정보인지를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한번 해주자. 예습 됐죠? 복습은 노트 정리하는 거, 단거나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 풀어서 다시 한번 첨가시키는 거고요. 그 단계를 좀 거쳐주세요. 자, 그러면 예습은 여기까지.